네. 필기할 거 없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요거는 이제 기릭동동 선생이 뽑아놓은 104가지의 처방을 제가 쭉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상한방을 이제 쭉 정리를 나름대로 하셨는데 그분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쭉 해놓은 거예요. 104가지를 다 알면 뭐 더 좋을 건데 모르면 좀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제 책에는 다 대부분 나오지만 뭐 소금 쓰는 거 있는데 육념탕, 홍념 육념탕인가 뭐 그런 거 있고 뭐 몇 가지들은 뭐 과루 구맥환 이런 것들은 쓸 수는 있지만 더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넘어갈 거고 아무튼 이렇게 되고 뭐 사장자산 이런 거는 또 이제 바르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쭉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 봤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요약을 해 볼게요. 요약을 하면 중심되는 처방이 있어요. 이제 기릭동동 선생님께서 분류를 쭉 한 거를 가만히 이렇게 말로 해놓은 적은 없어요. 이거는 말로 해놓은 건 없는데 제가 가만히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차례를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 나온 처방은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대분류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는 진짜 대분류로 이제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처방은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고, 그 중에 요 빨간 것들은 특히 좀 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큰 부류로 계지탕 안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계지탕 부류로 넣으셨고, 그래서 그 약재 처방의 순서들을 쭉 자기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했어요. 인삼탕부터 시작해가지고 복령, 인삼, 백출 이런 게 들어가는 처방 밑에 쭉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택사류, 그 다음 마황류, 시호류, 백호탕, 승기탕류, 그 다음에 감초탕류, 작약 들어가는 작약 감초탕, 사엽탕, 치자식탕, 인진호탕, 대하민탕, 과루에백 반화탕, 소반화, 이제 반화류로 넘어가고, 오수유탕은 별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박 이게, 후박류가 또 좀 있습니다. 그 다음 황금 종류로, 방기, 지실, 그 다음에 잡동사니. 요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보면 빨간색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의학의 큰 기둥들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히 알아두시면 좋고, 까만색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총론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한론 처방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한 취지가 있습니다. 이 상한론 처방, 아마 여러분들 상한론 처방하면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강의들 보면,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상한론에 관심을 가진 학생 때 도서관을 갔는데, 학교 도서관을 갔는데, 시수도명 선생이 적은 책이 5권짜리가 번역된 게 있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봤는데,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시수도명이라는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이뻐졌지? 뭐 좀 달라진 거, 아니, 뭐 좀 달라졌는데? 이야기가 그냥 자기 임상해 놓은 거를 그냥 글로 쭉 일기처럼 적어 놨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각 처방마다 합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소시오탕, 소승기탕, 백호탕을 합방해가 쓰는 그런 부류가 있고, 아니면은 무조건 원방대로만 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면은 이 처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문들을 자기 나름대로 저는 좀 독특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독특하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는 이런 의미로 쓰였지 않을까 뭐 이상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임상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육경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해보니까 공부도 해보고 해보니까 나으면 장땡입니다. 낳는 사람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학문적으로 그냥 말로 싸우는 거지. 굳이 내 환자도 아니고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어떤 식이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처방을 통해 가지고 저는 장준경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장준경이 이 상황에 어떻게 병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 처방이 나왔는가? 답을 먼저 줬거든요. 처방이 있어요. 이 처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하나씩 풀어드릴 거고, 뭐 제가 작방을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저도 원방을 많이 최근에 상한론 처방을 쭉 써보고 있습니다. 써보고 있으면서 조지기도 하고, 많이 우여곡절을 겪고도 있는데, 여기 보면 나타나는 증상들, 이제 상한론에 보면 주로 증상들입니다. 땀이 났다, 춥다, 뭐 번갈이 있다, 그런 증상들을 통해 가지고 장준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요 파악이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이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련된 철저하게 요거를 시행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상예들을 다양하게 보면 나중에도 소개하겠지만 불임 환자가 왔는데 개지가 작약탕을 먹고 불임이 해결됐대요. 코피가 터지는데 대왕황금 사심탕을 먹고 해결됐대요.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그렇게 쓰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치 신비로운 처방같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를 알면 임신을 시켜? 상한론은 임신을 시켜? 이런 처방으로 뭐 이렇게 좀 부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철저하게 원인을 따지는 학문이거든요. 그거를 저랑 해볼 겁니다. 어떤 현상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딱 나타나는데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고 그 과정을 찾아 나가는 게 상한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마운 게 장준경이 처방을 내놨어요. 그러면 조문을 조금 몰라도 답안지 보고 가면 됩니다. 답안지 보고. 만약에 이제 증상만 한출, 발열, 오한, 신동통, 머쓱게 이래놓으면 사람 골로 가지만 개지탕이라고 옆에 딱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왜 개지탕일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그래도 답안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옛날 책이었고 그리고 그 쭉 흘러나오면서 여러 가지 분서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저보다 저분이 더 잘 알 테니 저는 넘기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가전되어 내려오거나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이러면서 첨삭이 되고 해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책이.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가 진실이다 아니다 판본이 뭐다 온갖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게 미궁에 빠지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 장준경이 이 사람 실제 원래 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막 되기 시작하는데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책은 하나도 없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골라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